안녕하세요. 오늘 원래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찾아뵈려고 했었는데, 처음 하는 거였음에도 이제 시청자가 한 6분 정도 계셨고, 댓글로 남겨주시더라고요.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근데 또 대단히 죄송한 거는, 영상이 중간에 끊겼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사실은 그때 말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정말 청산유수, 나오듯이 정말 흐르듯이 말이 정말 잘 터져 나왔었는데, 중간에 이제 끊긴 걸 보고는 내가 뭐 했나 좀 되게 허탈하기도 하고 또 중간에 끊겨서 또 시청하시던 분들한테 많이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고 또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한불 꺾인 채로 제가 녹화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좀 잘 전달될 수 있을지 좀 걱정이긴 해요. 그래서 그 전 때 스트리밍 때 했던 내용이 좀 빠질 걱정도 있고 또 더 긴장해서 제가 좀 버벅거리거나 말을 놓치거나 막히거나 그럴까봐 좀 걱정했는데 계속 동어 반복을 제가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지금 머릿속이 하얘진 것 같은데 좀 여러분들 시청을 계속 이어가시면서 좀 영상의 좋아요랑 또 링크 복사해서 많은 분들한테 또 알려주시는 거랑 또 구독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목을 조금 자극적으로 써봤습니다. 제가 좀 기레기라는 표현을 써봤는데, 딱히 그렇다고 이제 언론을 기레기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겉과 속이 좀 다른 면이 있지만, 지금 이 사태와 관련해서 언론들이 신천지를 많이 좀 털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감염의 확산을 신천지가 많이 하고 있고, 이 감염과 관련한 정보를 이제 방역 당국에 신천지가 또 이제 주지 않고 협조하지 않고 심지어 이제 경기도나 대구나 이런서 고발 조치도 한다고 하죠. 계속 명단 달라니까 안 주고 버티다가 숫자도 감추다가 늘렸다가 명단을 줬는데 허위 명단이고 이러고. 그리고 오늘 들어온 소식인데 사실은 이건 예상이 가능했던 내용이었으니까 탈퇴자들까지 다 명단에 집어넣은 거예요. 신천지에서 제공한 명단을. 탈퇴자 또는 이제 탈락자라고 해가지고, 신천지 교육생들 중에서 이제 중간에 그만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연락처까지 다 넘겨버린 거죠. 정작 필요한 전화번호는 주지 않고요. 그래서 탈퇴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신천지냐 검사 받아라 이런 전화가 온다 그래요. 그러기도 하고 지금 공무원, 아니면 의료계, 경찰, 이런 데서 신천지 신도들이 나오고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신천지를 믿어서 문제다, 그런 거 이전에 본인이 감염이 된 상태에서 그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숨기고. 군인들도 있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걸리고 나서 나 신천지에 의뢰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공개를 또 안 해요. 어디 갔었다, 이런 얘기를. 그리고 하는 얘기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나 신천지 안 나간 지 오래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에 신천지는 3번인가 8번인가 그 예배 빠지면은 자동으로 제명이 됩니다. 그래서 출석을 굉장히 강조하는 데고, 출석할 때 지문을 찍거나 아이디 카드를 이제 띡 찍어가지고 출석을 확인하는 곳이라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초기에는 어떤 거짓말이 있었냐면은 걸렸어요. 이 병명을 말하면 노란딱지가 붙어가지고 어쨌든 이것도 노딱 붙어가 상당히 걱정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또 후원해 주셔야 제가 사는데 아무튼간 이제 병에 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남자친구가 신천지였다. 혹은 여자친구가 신천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본인이 신천지라고 왜 말을 안 하냐고. 왜 말을 못 하냐고. 혹은 가족 중에 신천지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런 식도 있고, 어떤 기사를 보니까, 가좌 쪽이었죠. 인근에 있는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센터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주민행복센터. 거기를 다 돌아다닌 거예요, 일부러. 남가자, 북가자, 1동, 2동, 다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남과자 1동이, 아무튼 거기서 이제, 거기 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신천지의 확진자가. 근데 또 다른데, 갔다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동선 체크해보니까 휴대폰 검사 내용을 했겠죠. 또 나오고
31번 확진자도 뭐 황당한 얘기하고, 청도 안 갔다 그랬는데 GPS 그 기록 추적하니까 청도 간 거 나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그러냐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육체 형상 교리를 믿으니까 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염이 내가 돼서 죽을 거라는 거, 혹은 아플 거라는 거나,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특이한 게, 종교단체라고는 하는데, 교리에 거짓말을 집어넣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얘는 모략이라고 하는 건데, 이 모략이 원래 그 옛날 그 한글 성경에서 원래 어떤 의미냐면은 다 지나고 나니까 뭐 하나님의 뭐 숨은 모략이었다, 계획이었다, 뭐 이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겪고 나니까 지나가는 하나님의 빅피처였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고난을 뭐 인내로 잘 버텨보자.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 아무튼 그 뭐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 뭐 그래서 이제 모략이었다. 숨은 어떤 전략이었다. 뭐 요럴 때 쓰는 말인데, 그거를 이 신천지들은 포교를 위해서 쓰는 정당한 거짓말,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교리다 보니까 얘네들은 거짓말을 연구하고 개발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속일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연구하고 개발을 해요. 매번. 왜냐면 포교를 해야 되니까. 개발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본인 말도 본인들이 안 믿고 서로도 믿지 않아요. 그 안에서도. 서로도 안 믿고, 본인이 이제 뭐 말을 했어요. 뭐 A라는 말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속으로는 뭐 딴 얘기가 있는 거예요. 뭐 D나 뭐 H나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신천지 신도가 아닌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막 거짓말로 다 이 신천지 사회가 돌아가니까 거기 아주 쩌들어가지고 일반 그냥 사람들을 만나도, 뭐 가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도 이 사람이 뭐 B를 얘기를 했어. 그러면 나는 저건 B가 아닐 거야. 저거는 뭐 J나 K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인식 자체가 일반 사람들이랑 달라요. 예. 사기 다단계 집단에 속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렇게 모략이란 거를, 이제 거짓말을 교리로 만들어 놓고, 그게 이제 주된 핵심 교리 중 하나죠. 얘네들의 어떤 세력 확장을 위한 중심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온갖 거짓말로 이제 쩔어 있고, 세상을 거짓된 세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양심이란 게 굉장히 무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시오패스 성향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포교를 위해서 거짓말을 정당화된다. 다시 말해서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정당화가 된다. 그 수단은 거짓말도 되고 뭐 어떤 것도 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시오패스 성향이 나타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에 대해서 양심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막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킨 거에 대한 어떤 우려? 이 사람들한테 그런 고려가 아예 없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지금 뭐 퍼뜨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정황들이 나타나는 거죠. 31번 확진자도 그렇고, 그 동사무소 다녔던 그 사람도 그렇고, 계속 거짓말하고, 동사 안 밝히고, 누구 만났다 얘기 안 하고, 자기 신천지 아니라 그러고, 뭐 어떤 간호사였나요? 자기는 마스크도 썼고, 뭐 그냥 사무실에만 있었다, 혹은 뭐 병실 한 군데밖에 안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증상이 있는 거 알고, 혹은 확진받았던 거 알았나? 아무튼 그랬는데 격리 조치를 무시하고 마스크를 벗은 채 모든 병실을 다 돌아다닌 거예요. CCTV를 보니까. 거짓말에 들통났을 뿐더러 어떻게 이런 행각을 저지를 수가 있나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신천지에 있으면은 그렇게 돼요. 양심이란 게 없어져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준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양심이 있으면 그 집단에서 있을 수가 없죠. 그 집단에서 오래 있을 수가 없고, 또 뭐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렇게 계속 뭐 알고 보니 신천지 되게 막 드러나고, 대구에서는 뭐 서구에 있는 방역 총괄팀장이 이제 나중에 신천지라는 게 드러나서 그 휘하의 그 공무원 50명이 다 격리가 됐죠.
그 사람들이 이제 방역 임무를 담당을 해야 되는데 업무가 마비되는 거예요. 의료 인력도 마비가 되고. 오늘 또 본 건데 뭐 학습지 교사분이 신천지였어요. 그래서 거기 학습지 지역 센터 폐쇄되고 아파트 이 학습지 교사가 다니던 수업을 가르치던 학생이 있는 아파트. 웃긴 게 뭐냐면은 이 사태가 벌어지면서 학습지 이제 교사가 뭐 학부모를 만날 거 아니에요. 뭐 이 사태 잘 이겨내 볼게요. 어머니 같이 힘내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이제 신천지고 또 이제 증상이 오슬오슬 오고 있는 상황에서 겉과 속이 계속 다르고 뭐 하여튼 이런 일을 벌이고 있고 신도 개개인부터 신천지 집단 전체가 다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신천지 특유의 시스템과 어떤 교리와 연관이 깊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신천지 자체에 대해서도 열심히 보도를 하고 있죠. 신천지가 뭐냐? 신천지가 어떤 곳이냐? 신천지가 왜 방역당국의 비협조적이냐? 왜 거짓말을 하느냐? 왜 오히려 방역을 방해를 하느냐? 그게 너무나 이제 궁금하기 때문에 여러 언론들에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으로 보고요. 그럼 왜 제가 지금 신천지를 보도하는 언론들이 기레기들이냐 라고 했냐면은 한번 마셔볼게요. 그럼 그동안은 왜 안 했냐는 거죠. 난 왜? 저 같은 경우는 쭉 신천지를 추적을 하고 또 신천지 피해자들과도 같이 해왔어요. 같이 해오고 뭐 여러 소송이라든가 법정 이런 데도 자주 다녔는데 신천지 2017년까지 해도 이제 보도가 어떻게 나왔냐면 신천지 때문에 가정이 해체가 돼서 가출한 청년들만 2만 명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와요. 많은 숫자잖아요. 이거 가지고 뭐 언론에다가 제보를 하고 이러면은 뉴스에서 다뤄주지를 않습니다. 다뤄주질 않고요. 뭐 신천지 피해자들이 정말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전국 신천지 피해자들하고 전피연이 있죠. 거기서도 계속 신천지 뭐 복음방 센터 뭐 자녀가 이제 합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곳들로 가서 뭐 합숙 얘기 나왔는데 합숙소에서도 이제 감염자가 나왔죠. 그 부모님들 가슴이 얼마나 또 찢어지겠습니까? 아무튼 뭐 센터, 복음방 그리고 이제 신천지 과천 본부 앞, 뭐 각 지역 신천지 교회들 그리고 이제 뭐 이 피해자 단체 분들이 교주 이만희 그리고 이제 그 당시 2인자였던 김남희 뭐 등을 다 고소를 해서 고소를 해도 변호사분이나 아니면은 뭐 피해자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뭔가 막힌대요. 수사가 계속 질질 끌리고 수사를 계속 질질 끌고 처음에는 막 여기다가 관해서 경찰청에다가 이제 했는데 경찰에서 검찰로 넘기고 수원 갔다가 안양 갔다가 뭐 그런다 그래요. 제가 이거 안양검찰청으로 이제 수사가 이제 넘어갔다 그래서 기자회견 하는데 제가 갔었거든요. 이제 또 저희 채널에도 영상이 있는데 기자회견을 했던 영상이 그때가 작년 봄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작년 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기서 수사가 진전이 안 됐습니다. 흐지부지가 됐고요. 몇 달 동안 이 피해자분들, 신천지 피해자 가족분들이 뭐 1인 시위도 계속하고 안양검찰청 앞에서 뭐 여기뿐이겠습니까? 뭐 청와대 앞에서도 하고 청와대 앞에 가면은 온갖 단체들이 다 있어요. 자기네들 호소를 다 들어달라고. 온갖 억울한 피해자분들이 다 있고 물론 이상한 사람들도 있지만 아무튼 그 앞에서도 가고 뭐 각 정당 당사 앞에서도 이제 가고 언론사들에도 다 찾아갔죠. 다 찾아가고 뭐 심지어 이제 이만희 교주가 그 별장
뭐 청평, 가평 뭐 이런데 이만희 박물관 짓겠다고 했던 청평 이런 데도 가서 뭐 시위하고 뭐 1인 시위하고 그래요. 이 피해자 가족들이 또 어떤 고초를 겪었냐면은 자녀가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센터나 혹은 신천지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면은 자녀가 나옵니다. 신천지에 빠진 애들이 나와서 부모를 욕하고 부모를 고소하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피켓을 잡아가지고 박살을 내버립니다. 마음도 같이 박살이 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을 겪어요. 이분들이 그렇게 겪고, 그렇다고 뭐 가정에서 딱히 뭐 이렇게 불화 요소가 있었냐,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꼭 그랬던 건 아니에요. 멀쩡한 가정이었어요. 그냥 굉장히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정, 뭐 이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정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 드라마상의 평범한 가정이라고 얘기할게요. 이게 더 안 좋은가? 아무튼 그런 가정도 이제 해체가 되는 거죠. 깨지는 거죠. 왜? 신천지 때문에. 신천지라는 거를 숨기고 이제 뭐 자녀나 혹은 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신천지에 빠져서 가정을 버리고 나오고, 뭐 매뉴얼인가 거기 보면 또 그런 게 있어요. 아내분이 신천지에 빠지면은 뭐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유도해라 뭐 이런 내용도 있다고 들었고요. 아무튼 이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런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활동들을 해오면서 언론사에도 찾아갔죠. 찾아갔는데 보도를 뉴스에서 다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신천지라는 게 금기어랑 다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해리포터의 볼드모트 같았거든요. 신천지란 말을 꺼내지를 않아. 그러니까 뉴스에서 안 다루고 뭐 시사고발 프로그램 같은 데서는 몇 차례 다뤘어요. 뭐 PD수첩에서 다뤘죠. MBC에서 몇 년 전이었는데, 지금 유튜브 보니까 MBC가 그 예전 영상 다시 올리더라고요. 조회수 높이는 방법은 참 잘 알아요. 아무튼 PD수첩에서 이제 다루고, 그리고 뭐 궁금한 이야기 Y라든가 뭐 이런 데서도, 뭐 KBS나 SBS에서도 가정해체를 중심으로 신천지를 다루긴 했었습니다만 신천지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단체에 빠져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지, 신천지라는 말을 쓰진 않더라고요. 이게 볼드모트 같은 거예요. 뭐 이런 데서는 가끔씩 나오는데 뉴스에서 신천지라고 안 나오는 거죠. 이 가정해체 건만 해도 굉장히 심각한 건데 2만 명이 나갔다니까. 나가고 부모를 고소하고 뭐 엄마한테 아줌마라 그러고 뭐 이러죠. 그러니까 이 언론들이 꺼리는 이유를 몇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뭐 이따 뒤에 더 말하겠지만 한 가지는 무서워서 그래요. MBC도 예전에 피디수첩에서 만민중앙교회라는 그 사이비 단체를 취재를 했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90년대였는데 제가 어릴 때였는데 신도들이 방송국을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서 이게 방송이 중단이 됐어요. 갑자기 중단이 되고 뭐 이렇게 야생동물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전환이 되고 막 그랬거든요. 얼룩말 나오고 갑자기 화면에서. 그런 테러를 겪기도 하고, 이제 기독교 방송 이제 CBS에서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특집을 시리즈로 방영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신천지에서 막 몇몇 명이 CBS 그 당사 앞에 모여가지고 막 시위를 한 거예요. 와, 그거 보면서 다른 방송국들에서 확 이제 심장이 오그라든 거죠. 우리도 잘못 신천지 건드렸다가 저렇게 되겠다 싶은 거지. 그래서 신천지가 맨날 하는 얘기가 뭐 CBS 외국 방송 뭐 폐쇄해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야. 우리는 CBS로부터 탄압받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본인들 실체가 드러나는 거를 얘네들은 탄압이라고 믿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제 나온 신천지 공식 발표에서도 자신들은 이제 개신교, 기독교로부터 탄압받고 있다. 우리는 기독교와 끝까지 싸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본인들 정체가 드러나는 거를 탄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가해자가 나는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또 한번 좀 풀어볼게요. 정말 이제 막 진저리가 떨치는 사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법정에 왔다 간 사건인데, 그러니까 구독 누르자고요. 뭐 얘기하다 이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죄송해요.
언론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몇만 명이 운집을 해서 뭐 CBS 폐쇄하라 막 이런 시위를 막 계속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뭐 CBS는 그래도 뭐 꿋꿋하게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프로그램을 제작에 이제 좀 제작을 지휘했던 분이 변상욱 기자님이란 분인데, 이분 관련해서 또 영상이 있어요. 제가 밑에 댓글을 달아놓을게요. 노란 딱지 붙은 영상인데, 네, 좀 보시고, 뭐 이제 제가 관여하고 있는 또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연구소라고 있는데, 여기서 그 은혜로 교회라는 데를 처음으로 다뤘거든요. 최초로 다뤘는데, 그리고 이제 은혜로 교회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나왔죠. 여기 그 신옥주라는 분이 그 교주처럼 있는데, 타작마당이라 그래서 막 폭행하는 거. 뭐 그런 단체 있어요. 은혜로 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는 얘기 못하니까 다음에 얘기하고, 아무튼 은혜로 교회를 다루니까 얘네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 방해하고 막 150명, 200명 몰려와가지고 막 방해하고 건물 앞에 와서 시위하고 시위를 했는데, 그 같은 건물 쓰는 뭐 식당 관계자분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다가는 무서워서 얘기 못하고 우리한테 와서, 그러니까 세미나 하는 데 와가지고 우리한테 쟤네들 진정시키라고. 아이 말이야 방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세미나를 1년 넘게 못했어요. 사무실에 쳐들어오고 막 유리 깨고 막 USB랑 노트북 막 뺏어 가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얘네들 잘못 건드리면 이성이 마비된 채로 물리적인 어떤 행사를 가하니까, 압력을 가하니까 방송국 입장에서도 겁나는 거죠. 이게 어떤 첫 번째 이유인데, 이거는 사실 뭐 메인 원인은 아니라고 봐요. 뒤에 또 다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아무튼 그렇고, 근데 어쨌든 가정 해체 부분만 해도 굉장히 큰 건이잖아요. 근데 몇 년간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았고, 그냥 필기수첩 정도에서만 어쩌다 한번 이렇게 했을 뿐인데, 신천지는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런 행각들을 정말 정말 많이 해왔어요. 꾸준히. 뭐 탈퇴자 집단 폭행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복음방들이랑 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게 죄다 학원법 위반이거든요. 그리고 뭐 용도에 맞지 않게 쓰면은 뭐 건물 뭐 이런 법이 있다고 하는데, 뭐 제가 알고 있는 교회도 주차장으로 이제 신청을 하고 등록을 했다가 일부를 이제 뭐 식당이나 뭐 탁구장 뭐 이런 식으로 바꿨나 봐요. 근데 그거 걸려가지고 다시 뭐 허물고 막 이랬던 적이 있는데, 얘네들은 신천지들은 그 수많은 센터들, 그래서 이제 뭐 종교시설로 등록을 안 했겠죠. 당연히 뭐 교육시설이다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이제 신천지 예배를 한다거나 집회를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계속 해온 거예요. 합숙도 하고 가출한 애들이. 학원법 위반도 있고, 뭐 탈세, 횡령 뭐 이런 건 기본이죠. 기본이고, 그리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미행도 하고, 뭐 탈퇴자 집단 폭행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때 법정에 다녀왔어요. 2013년 일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뚜껑이 열리는 그런 내용이라서 또 길어요. 이때도 정말 이제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겠어. 하여튼 돌아버릴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탈퇴자 집단 폭행, 그리고 뭐 이런 일들이 있고, 이게 뉴스에 나올 만한 일이잖아요. 탈퇴자, 뭐 단체를 탈퇴했는데 집단으로 폭행했다 이런 게 뉴스에 얼마든지 나올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9시 뉴스에 충분히. 근데 안 나왔고, 또 불법 집회를 많이 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의 대표적인 예를 작년을 들어볼게요.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들자면은, 신천지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만국회의라는 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신천지 신도들이 다 모이는 대회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북한처럼 카드 섹션하고 막 그러거든요. 거의 뭐 김정은이야. 김정일, 김일성, 이만희가 그렇게 해서 카드 섹션 하고 뭐 그러는데, 그래서 화장실을 못 가게 하니까 뭐 미리 다 비우고 와라, 혹은 뭐
성인용 기저귀를 차고 와라 뭐 이렇게도 지시를 해요. 끝나고 나면은 거기 막 쓰레기통에 기저귀가 막 있고 그런데 아무튼 뭐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커다란 뭐 종합 경기 운동장 뭐 이런 데를 빌려요. 작년에 이제 수원 월드컵 경기장을 얘네가 빌렸다가 이제 전편에서 항의를 한 겁니다. 여기에는 뭐 가정을 해체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곳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수원이 또 경기도 도청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 2013년인가요? 그 신천지가 경기도청에 2011년인가? 아무튼 연도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종교법인으로 등록을 신청을 해요. 근데 경기도에서 그걸 거부를 한 거죠. 피해자 단체들이랑 기독교계에서 나서가지고 이제 종교법인 신청을 했는데 공익을 해치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집단이다. 그래서 종교법인 등록이 거부가 됩니다. 물론 종교단체로는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단체로는 굉장히 등록이 편해요. 그냥 무당도 그냥 등록만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종교법인으로는 이게 거부가 된 거예요. 이 차이를 좀 아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신천지들이 경기도에서 거부당하니까 경상북도에도 신청했다가 뭐 이렇게 했다가 결국에 얘네가 어떻게 했냐면은 사단법인으로 포장해가지고 사단법인 등록에 성공을 합니다. 종교법인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CBS에서 단독 보도로 나왔고, 그, 로통뉴스라고 이제 법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언론인데, 로통뉴스에서는, 그러면은 해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법인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행각을 한다. 혹은 뭐 불법적인 행각을 계속한다. 그러면은 해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본 거죠. 로통뉴스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감사드리고 싶은 게, 사실 신천지를 언론에서 안 다뤄줬잖아요. 많이 안 다뤄줬고 또 이 전편에서 전국 신천지 피해자인데 좀 중심으로 2018년 2월 청춘 반환 소송이란 걸 진행을 합니다. 청춘을 돌려달라 이런 소송인데 이게 원래 일본에서 먼저 있었던 소송이에요. 일본은 사이비 종교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되게 안 좋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신천지 사태가 터지면서 그렇게 좀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지만, 왜냐면 일본에 그 옴진리교라고 있는데, 이 교주가 이시하라 쇼콘가? 아무튼 그런 사람이고, 옴진리교가 맞나? 아무튼 이 사람들이 자기네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도쿄 지하철에서 그 가스를 터뜨려요. 테러를 한 거죠. 살인 가스라고. 살인 아니에요. 가스 이름이 살인인데 노딱 붙이지 말라고. 아무튼 살인가스를 이제 유포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죽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종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 상태에서 일본의 그 통일교 탈퇴자분들이 내가 통일교에 속아서 인생을 날렸다. 이거를 보상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한 거고 그 소송의 이름이 청춘반환 소송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일본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2018년 12월에 그 신천지 피해자들이 청춘반환 소송을 신천지를 대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진행을 했고요. 그게 2020년 1월 14일에 판결이 났어요. 어떻게?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재판장님이 이제 읽어준 내용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보면은 법리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종교를 그냥 선전하고 포교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자유가 있고 대한민국에서. 근데 이거를 위장해서 거짓말을 해서 속여서 하는 거는 불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속임수 포교 혹은 위장 포교에 대한 불법성 혹은 위법성이 인정된 대한민국의 첫 사례가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요한 그 사례고, 그리고 이제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다. 라고 이제 법원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판결을 했어요.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했는데, 이거를 일반 언론에서 다뤄주질 않았습니다. 다뤄주질 않아요. 다뤄주질 않고,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 신천지와 관련된 사건들 있잖아요. 뭐 가정이 어떻게 깨지고, 뭐 가출하고, 부모를 고소하고, 뭐 횡령하고, 탈세하고, 나치강금 폭행하고, 탈퇴자 폭행하고,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 언론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 언론에서는 싹 무시를 한 거죠. 이 피해자 단체들이 일반 언론에 제보를 안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이제 뒤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 청춘 반환 소송이 진행이 한 1년이 넘게 지나서 이제 그 피해자의 그 승소로 결론이 났는데, 이 로통뉴스는 청춘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그 시점부터 이게 어떻게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판결이 나올지를 변호사분들의 이제 해석을 이제 싫더라고요.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신천지 관련해서도 신천지가 어떻게 확진자가 돌아다닌 것에 대해서 뭐 감염법이라든가 보건위생법 혹은 뭐 공무집행 방해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처벌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하더라고요. 로통뉴스에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한 명도 없지만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게 언론이지. 이런 게 언론이고. 아무튼 간에 또, 볼드모트 이름을 부르는 로통뉴스에 감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일반 언론들이, 그리고 또 무슨 사례가 있었냐면은, 신천지가, 성으로 포교를 한다. 뭐, 이런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굉장히 큰맘 먹고 이분이 폭로를 하신 건데, 미국에 있는 그 한인 사회에서 어느 정도 굉장히 좀 높으신 분이었어요. 이 남자분이 유력한 분이었는데, 이제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여자분을 만나게 된 거죠. 이제 여자분하고 그 연인 사이가 됐고, 뭐 그렇고 그런 관계를 가져오다가, 그래서 그 여자분 때문에 이제 신천지에 가입을 하고 활동을 1년 반 정도 했습니다. 이 남자분도.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남자분이 자기 여자친구의 휴대폰인가 뭐 컴퓨터인가 그거를 본 거예요. 보니까 나랑 사귀고 알고 있는 줄 알고 있었던 이 여자친구가 다른 여러 남자들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신천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똑같이 한 거예요. 예, 그런 적들을. 제가 이거 너무 이게 19금적인 내용이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아무튼 그래 왔었고, 이거 수위 조절을 해야 돼서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이 남자분이 결국에는 이제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는데, 서울역 내부에 기자회견실이 있나 봐요. 그런데 신천지에서 우리가 몇만 명을 데리고 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은 거죠. 그래서 서울역에서 이제 신천지 온대 막 이래가지고 그 기자회견장을 대여를 안 해줬어요. 대관을 안 해줘서 서울역 그냥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들 엄청 몰렸었거든요. 근데 다 기독교 기자들, 기독교계 기자들, 기독교 언론 기자들. 일반 언론에서 오지를 않아요. 오지를 않고 아니면 막 신천지에서 막 2만 명 온다 막 이랬는데 알았습니다. 아무튼 뭐 이분이 얼굴을 다 공개를 하고 그때 이제 폭로를 한 거죠. 신천지 그녀 사랑했었다 이런 제목으로 뭐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은 기독교 포털뉴스에 나와 있고요. 어른들만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성으로 포교하고 제가 그 수원 월드컵 경기장 얘기 하다가 이렇게 왔네요. 죄송해요. 수원 월드컵 경기장을 얘네 대관하려고 그랬는데 피해자 단체들이 이제 경기도에 호소를 해서 그 수원 월드컵 재단 이사장 명의로 신천지에 대한 대관을 취소해버립니다. 자, 그 수원 월드컵 경기장 재단 이사장은 자동적으로 경기도 지사가 맡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이제 이사장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신천지의 그 대관 HWPL이라는 신천지 단체가 있는데 그 HWPL의 그 대관을 취소를 해버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신천지들이 그 행사 만국회의를 하겠다고 한 그 전날 밤에 그냥 들어간 거예요. 진입을 해버렸어. 뭐 직원이 이렇게 열어준 걸로 추정이 되는데 들어가서 다 세팅 다 하고 결국에는 이제 뭐
행사를 진행한 거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제 전기 끊었는데 그때 이만희 교주가 전기 끊었다고 뭐 도지사랑 대통령한테 뭐라고 하고 나 만나야 된다 뭐 이러면서 엄청난 얘기들을 했죠. 아무튼 그런 일들이 수없이 있었어요. 이때 경기도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신천지에서 뭐 각 지역에 있는 뭐 광장, 뭐 경기장, 뭐 이런 집회 장소들을 막 수소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지방에다 분산 개참 이런 것도 고려하고 그 광주의 5.18 민주광장 거기도 이제 신청을 했는데 또 전피원에서 이제 항의를 하니까 취소를 했어요. 취소했는데 그냥 또 들어간 거예요. 신천지들이 들어가서 집회하고 거기서 5월 어머니회라고 그 5.18 가족분들이 만든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또 충돌이 있었던 거죠. 신천지랑 5월 어머니회하고도 충돌이 있었고 또 얘네들이 이제 취소 통보를 받으니까 광주 거기 뭐 민원실인가 가가지고 막 집단으로 막 항의하고 뭐 난리가 아니었어요. 뭐 청평 쪽에도 이제 이만희 뭐 박물관인가 신천지 박물관인가 짓는다 그랬는데 그 취소되니까 청평이나 가평인가 막 편지 수백 통을 보내서 막 민원 업무 마비시키고 막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게 여러분들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 일반 언론에서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기독교 언론에서만 볼 수 있었던 내용이에요. 이제까지. 그러니까 기독교 언론 또는 이제 뭐 CBS나 국민일보 또는 이제 뭐 그러니까 기독교 이단 혹은 사이비 종교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매체들이 있거든요. 여기서만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언론에서는 안 다뤄졌다고. 그러니까 이제 95년에 제4공화국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드라마상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그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박근혜 그 뒤를 얻고 막 활개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태민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그 최서원, 개명전 최순실이죠. 최순실의 아버지고 이 사람 이름을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 의문의 차량이 제4공화국 촬영장을 덮친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분이 돌아가시고 여럿이 다쳤어요. 뭐 이 차량이 이제 음주운전 차량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뭐 의문의 차량이다 이렇게 나오고 최태민을 언급했기 때문에 테러를 당한 거다. 뭐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송국에서도 신천지를 건들면 안 되겠다. 뭐 이런 불문율이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건들면은 CBS처럼 당한다. 건들면은 그 제4공화국 촬영팀처럼 당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4공화국 사태 때 돌아가신 분의 동생분이 뭐 조재현 배우인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뭐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아니라면 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신천지가 또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여러 저질렀다고 말씀드렸는데 정권과도 굉장한 그 유착 관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차한선이라고 이 사람이 한나라당인가 새누리당의 부대변인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뭐 한나라당에 뭐 1만 명이 조직적으로 당원으로 가입을 해라. 뭐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고 뭐 밀어주는 의원 선거에 막 개입을 하고 당내 경선 개입하고 그 당시 뭐 이회창 대선 후보 막 밀어주고 유세장에 나타나서 박수부대하고 심지어 이제 과천 신천지 신도가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유세를 전국적으로 다니잖아요. 특히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과천에 있는 신천지 신도가 뭐 제주 유세 현장에서 발견되고 막 그랬다고요. 이렇게 정권과도 참 정치 권력과도 많이 결탁을 하고 이만희 교주가 그런 얘기했죠. 뭐 새누리당 당명 내가 지어줬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새누리당을 한자라면 신천지라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그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새누리당 지나고 자유한국당 지나고 지금 미래통합당으로 갔는데도 가만히 있다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미래통합당에서 이만희 교주를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는 안 하고 지금 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선거 개입 활동도 해왔습니다. 조직적으로 이제 뭐 특정 후보에게 투표를 한다거나 뭐 당원으로 가입을 한다거나 뭐 그리고 이제 댓글 알바, 댓글 활동 하고 뭐 추천 비추천으로 기사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들, 문자 돌리고 그런 것들을 신천지에서 해왔어요. 이미 다 보도가 된 내용이에요. 기독교계 언론에선, 이단 전문 매체에선, 일반 언론에선 나오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제가 뭐 그래서 이거 뭐 비밀스러운 얘기를 폭로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언론에 안 해줬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신천지에서 그 권력과 계속 유착을 해오고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 왔던 것들, 그리고 뭐 이제 피해자들을 양산했던 일들, 가정이 해체되고 뭐 그런 일들에 대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하고, 그리고 이 차은선 씨도 2004년인가요? 그때 신천지 탈퇴자를 여러 명의 신천지 신도들과 함께 이제 팀을 짜서 한 명을 납치를 해서 신천지 시설에 감금을 하고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유해무효가 됐어요. 그것도 이제 일반 언론에서 다뤄주는 기억이 저한테는 일단 없고요. 뭐 있다면 알려주시고. 그런데도 이제 차은선 씨가 계속 승승장구해서 부대변인까지 하게 되죠. 이제 서청원 의원 쪽으로 갔다가 안상수 의원 쪽으로 갔다가 뭐 그렇게 됐는데, 그 신천지 그 행사가 있었어요. 뭐 20주년인가 아무튼 뭐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 2부 뭐 기념 예배인가 아무튼 그 순서 2부 순서로 차은선 씨 결혼식이 있었고, 그때 주례를 봤던 게 서청원 의원인가 아무튼 그럴 거예요. 쭉 이제 그 신천지가 그렇게 정치 권력과 연관을 맺어오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제 뭐 황정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그리고 이만희 교주가 같은 자리에서 사진이 찍히기도 했었죠. 같이 식사하면서 허경영이 난입해가지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이 사진 찍힌 거랑은 결이 다른 내용이에요. 공식으로 정식으로 이렇게 했었고, 신천지에 또 박근혜 그 당시 국회의원이 이제 뭐 연화장도 보내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지금 뭐 미래통합당이나 혹은 뭐 가짜뉴스 퍼뜨리는 그런 분들 보면 되게 답답해요. 제가 또 어젠가 그저께 댓글 달다가 좀 곤란을 겪었는데, 뭐 신천지랑 더불어민주당이랑 연관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표창장을 줬다는 거죠. 그 표창장, 그놈의 표창장. 표창장은 자한당이나 새누리당에서도 많이 줬어요. 이게 그 신천지 봉사단에 이제 여러 정치인들이 표창장을 준 게 나오거든요. 지자체장이랑. 주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봉사 실적이 높으면은 점수가 많이 쌓이면 자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 박원순 시장 이름도 나오고 뭐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만은 뭐 유착 관계를 펼치기 어렵죠. 근데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신천지는 어쨌든 권력과 이제 권력의 어떤 비호를 받기 위해서는 당을 가리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그 흔히 보수 정권이라고 말하는 정권과 오랜 관계를 맺어왔던 건 사실이에요. 주로 그쪽과 많이 상대를 해왔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상한 특징인데, 기독교계에서 이단이나 혹은 사이비 종교라고 말하는 집단들은 이상하게 그 우파 보수 정권과 쭉 상생을 해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제 박근혜 정권이 몰락을 하니까 이제 단물이 다 빨렸다고 생각을 했는지, 신천지는 이제 라인을 갈아타려고 하는 거죠. 뭐 반기문 쪽에도 가려고 했다가 뭐 사진들 다 있고, 안철수 쪽으로 가려고 했다가, 지금은 이제 각 지자체들, 뭐 국회 의장, 부의장 뭐 이런 사람들이 접근을 하려고 계속 뻔질나게 사람 보내고 드나들고, 그 관리 명부가 이제 또 나왔잖아요. 정치인들 이제 찾아가거나, 의원실 찾아가거나, 전화하거나, 뭐 그래서 뭐 축사 하나 써달라, 혹은 뭐 행사 있는데 방문해달라, 뭐 축사 좀 와서 해달라, 뭐 이런 요청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위장단체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텐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각들에 대해서 일반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야 이제 다뤄준다는 거에 있어서 좀 아쉽다는 거죠. 많이 아쉽고, 그동안 뭐 기자회견도 많이 했는데 피해자분들이 그때는 안 오다가 27일에서야 이제 대검찰청 앞에서 그 신천지를 이제 전피원에서 고발을 했는데, 그때서 이제 일반 언론에서 처음으로 탔어요. 전파를 탔고 방송을 탔고. 자, 그러면 언론들이 왜 신천지를 보도하지 않았느냐? 세 번째 이유, 마지막 이유인데, 오랜 시청 시간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언론들은 신천지를 오히려 그동안 홍보해 왔기 때문이에요. 그 신천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첫 화면에, 메인 화면에 언론에서 나온 신천지 홍보 기사들을 대문에다 장식을 해놨었어요. 그러니까 웃긴 거죠. 언론이 신천지를 피해 가족들의 그 호소를 듣지 않고 오히려 신천지를 홍보를 해준 거예요. 뭐 돈을 받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동아일보에서는 하나님의 교회한테 12억을 받았죠. 아무튼간 신천지의 입장을 반영한 기사, 혹은 뭐 신천지가 어떤 위세를 자랑하는 뭐 10만 수료식 뭐 이런 그런 말도 안 되는 뭐 허위 내용이 담긴 그런 광고 기사를 실어온 거죠. 광고를 안에 이제 기사 형식으로 실기도 하고 신천지 입장이 반영된 그런 기사가 나오기도 해요. 뭐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게 강제개종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신천지 용어인데, 어제 그 신천지 공식 입장 발표에서도 나온 표현이죠. 강제개종이라고. 우린 강제개종의 피해자다. 그래서 우린 기독교계와 싸우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강제개종이 뭐냐면은, 신천지 신도를, 그러니까 순진한 신천지 신도를 납치해서 감금해서 폭행해가지고 신천지에서 탈퇴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자기네들이 그런 자기네들이 그런 남도 그런 줄 아는 거랑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뻔뻔한 공식 입장 발표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애초에 이제 아까도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죠. 거짓말로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는 건데, 실제로 이제 강제개종 프로그램을 얘네들이 왜 썼냐면은, 이단 상담을 받으면은 정말로 탈퇴를 하는 비율이 꽤 높으니까 80~90%는 다 나와요. 신천지가 막 뭐 사실 내부용 홍보인데, 이제 교리비교라든가 여러분 이제 버스 광고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신천지에서 뭐 버스 광고도 싫고 막 하는데, 뭐 교리비교를 인터넷에 검색해봐라, 혹은 뭐 공개 토론하자, 이런 요청을 기독교계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기독교계에서는 뭐 가만히 있었냐? 아니요, 응했습니다. 그래서 공개 토론 콜 묻고 더블로 가 그랬는데 오히려 신천지가 안 나왔어요. 예, 공개 토론을 본인들이 깨질 거 뻔히 알거든. 뻔히 알고. 그리고 이제 이단 상담소가 전국에 몇 군데가 있는데, 상담 받으면은 80~90%는 다 깨집니다. 다 돌아와요. 신천지가 탈퇴를 해요. 그리고 이단 상담소 가서 걔네들 신천지들이 그토록 원하는 교리비교를 그 자리에서 합니다. 교리비교 하면은, 그러니까 다 이제 신천지의 교리가 허황된 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신천지에서 주로 쓰는 텍스트가 성경인데 개역 한글 성경이라서 옛날 번역본이에요. 요즘 번역본으로 하면 또 이제 신천지 교리가 안 맞거든요. 영어 성경은 대도 마찬가지고, 성경이랑 그 격암유록이라고 거의 뭐 도를 아십니까 수준의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 나오는 정도령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제 말세의 구원자 캐릭터죠. 정도령이 이만희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 있고, 그리고 뭐 이만희가 썼던 신탄 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뭐 계시록의 실상이라든가 뭐 이런 책들을 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국어 시험 볼 때도
다음 내용의 뭐 주제를 찾으시오 그러면은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라는 거죠. 글을 읽고. 이게 뭐 말은 많지만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요? 글을 전체적으로 다 읽고 중심 주제가 뭐냐 이런 걸 찾아내는 건데 신천지는 주제를 미리 만들어 놓고 글에서 이거를 따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맥락을 통으로 보여줘서 이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다라고 보여주면은 신천지 교리는 다 깨지게 돼 있습니다. 뭐 신천지의 어떤 중심이 있고 뭐 뜯어 맞춘 구절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구절들 앞뒤를 보여준다거나 그 맥락을 보는 거죠. 흐름을 보는 거죠. 혹은 뭐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 준다거나 그러면은 금방 깨집니다. 그 신현우 구리이단 상담소 소장님이 계신데 이분이 신천지 초기 교리를 만든 분이에요. 신천지는 이제 각 지역별로 지파로 돼 있는 정도는 아시죠, 여러분? 12지파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대구 경북이 이제 다대오 지파고 그 중심 교회가 신천지 대구 교회인데 지역별로 중심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서울교회 담임을 신현우 소장님이 이제 오랫동안 하셨고 이만희 교주의 측근이었고 이분이 뭐 듣기로는 이제 굉장히 자신만만했어요. 신천지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강했고 근데 이제 기독교 목사님하고 이제 배틀을 한 거예요. 토론을 하고 나서 탈탈탈탈탈탈 털렸대요.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중에 뭐 이만희 교주의 어떤 비리나 이런 것도 보다가 이분이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어떤 그 종교적 열심으로 찾아가서 신천지에서 진리를 발견했다고 믿었는데 그게 아닌 거를 깨닫고 이제 나와서 지금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상담해서 이제 건져내고 신천지에 대항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이 신현욱 소장님에 대해서 신뱀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참 이런 멸칭 만들어내는 거는 기가 막혀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이단 상담소를 이제 비하하기 위해서 강제 개정이란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인권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교육을 그렇게 합니다. 이단 상담소를 갈 때 부모들이 너를 납치할 거다. 그러니까 중간에 연락해서 차에서 뛰어내려라. 뭐 이런 지시를 해요. 뭐 납치하고 강금하고 폭행할 거야. 겁을 주는 거죠. 또 신천지에서 어떤 겁을 주냐면 신천지에서 탈퇴하면은 뭐 교통사고를 당한다. 뭐 누구는 암에 걸렸다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주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탈퇴를 최대한 막으려고 하는 거고 이 강제 규정 프레임을 자기네 뭐 천지일보 매체나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공식 발표로 이제 일반에까지 다 퍼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이게 해버린 건데 자 이런 강제 개정 주장을 주요 일간지들에서 그대로 기사로 실어줍니다. 그대로 실어주고 이게 뭐 인권 탄압이 어쨌든 신천지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기사를 실어줘요. 네. 신천지에서 그 20일까지 첫 화면에 있던 언론들이 어디였냐면은 중앙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세계일보는 이제 통일교 언론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좀 많아요. 나중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세계일보하고 신천지하고는 약간 좀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거래가 있는 것 같아요. 기사가 올라오는 거 보면은 뭐 세계일보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최순실하고도 굉장히 가까웠죠. 그렇고 뭐 한국일보, 경인종합일보, 경기일보 뭐 이렇게 메인에다가 실어놨었고요. 경인종합일보랑 경기일보는 특히 신천지 옹호 기사를 정말 많이 써줬습니다. 신천지에서 돈 받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혹은 여기 기자들 중에 신천지 신도가 있진 않나 싶을 정도로 자 그렇고요. 근데 그렇다고 뭐 보수 일색의 신문만 뭐 흔히 말하는 조중동만 신천지 옹호 기사를 써줬냐? 아니에요. 경향신문, 프레시안, 서울신문 여기에서도 신천지 홍보기사, 광고기사, 광고들이 실렸습니다. 근데 이게 주일간일 뿐만 아니라 이게 지방지나 인터넷 언론으로 가면 훨씬 많아요. 정말 훨씬 많아요. 정말로 이제 돈을 받았든 기자들이 돈을 받았든 신천지에서 또 기자들을 육성한다 그랬거든요. 이 신천지에서 육성한 기자들이 그 지방 언론의 기자들이 됐든 인터넷 매체 기자들이 됐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미디어 오늘 기사를 보니까 뭐 다 조사를 했더라고요. 웬만한 뭐 수십 수백이에요. 막. 수십 개의 그 지방 언론들이 신천지 옹호 기사들을 써줬습니다. 그리고 메인이 있죠. 이제 끝판왕경이 천지일보. 아, 이게는 뭐 신천지의 거짓말 그대로 실어주는 신문입니다. 제가 또 신천지 탈퇴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천지일보 거는 나중에 다른 영상에 또 다룰게요. 다른 영상에서 또 다룰 거고, 또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만 그러느냐, 뭐 방송에도 나옵니다. YTN이라든가 뭐 케이블 방송에서 천지일보 광고가 나오기도 하고, 뭐 전철역에 있는 뭐 기둥에 있는 광고, 뭐 수원역 무슨 전광판 이런 데서 뭐 천지일보 광고, 신천지 광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를 오히려 홍보해주고 옹호해 주던 언론들이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이러니까 기레기 소리를 듣는 거죠. 자, JTBC. JTBC가 어떤 중앙일보에서 만든 방송인데, 그래도 이제 손석희 사장이 있으면서 어떤 억울한 사람들, 뭐 사회적 약자들을 많이 대변해주는 방송으로, 언론 신뢰도 1위를 오랫동안 지켜온 방송으로 그렇게 인지가 되어 왔죠. 뭐 몇 년 전에 전피원 분들이,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 분들이 이제 제보를 했어요. 이제 안 실어주니까 직접 JTBC 사옥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기다리다가 퇴근하는 손석희 사장을 만났어요. 설명을 한 거죠. 신천지에 대해서 좀 다뤄주십시오. 손석희 사장이 물었죠. 신천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사전 지식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JTBC는 그동안 꾸준히 어떤 대형교회 비리에 대해서는 많이 방송을 해왔잖아요. 뭐 명성교회라든가, 뭐 세습 문제라든가. 여러 방송들을 해왔는데, 정작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 신천지의 어떤 해악성을 알리고, 종교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어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알았다고 했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설명 듣고 돌아갔어요. 그 뒤로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JTBC에서는 신천지에 대한 뉴스를 방송한 기억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네. JTBC 뿐이겠어요. 이건 일단 한 사례고, 그나마 이제 JTBC에 희망을 걸었는데 그것마저 좌절이 된 거죠. 뭐 YTN도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언론사뿐만 아니라 통신사들, 뭐 연합이라든가 뭐 뉴시스, 뉴스원 이런 데서도 신천지 옹호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신천지 피해자들의 호소는 뭐 안 나오고, 오히려 뭐 아시아투데이 뭐 이런 데서는 신천지 옹호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제 언론들이 신천지 전문가들을 막 찾고, 뭐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뭐 전화통이 불이 난다 그래요. 하루에도 수십 건씩 연락이 오고,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오고, 심지어 저 같은 사람도 국민TV 방송에 나갔어요. 지금 뭐 조회수 20만, 19만 뭐 이런다고 뭐 되게 좋아하시는데, 아직까지 출연료를 못 받았는데. 아무튼 뭐 사전 지식이 없다 보니까 뭐 대구에 있는 이단 상담소 분이 이제 해준 얘기가 있는데, 뭐 저도 이제 검색해서 찾아봤어요. 확인을 한 상황이고, 신천지 다대어 지파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파인데 전화 통화로 이제 그 기자가 들은 거예요. 다대어 지파가 뭐 대구 경북 신천지 뭐 이름인데,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기자가 뭐라고 썼냐면은 다대어 집하라고 쓴 거예요. 그 발음이 똑같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써버린 거죠. 사전 지식이 없으면 좀 공부를 해야 될 텐데, 무슨 뭐 택배나 뭐 우편물 지파도 아니고 그렇게 써버린 거예요. 이런 수준이에요. JTBC에서도 지금 뭐 신천지 실태에 대해서 막 폭로를 하잖아요. 뭐 포교 못하면은 뭐 헌금을 뭐 얼마 해라, 뭐 110만 원 해라, 이런 얘기 다 이미 이단 전문 매체나 뭐 기독교 매체에서는 1, 2년 전에 다 나온 내용이에요. 그거를 뭐 새로 취재한 것처럼 뭐 방송을 하고
아유, 진짜. 되게 아쉬워요. 그동안 2만 명이 넘는 자녀들이 가출해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없다 그러고 신천지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인 시위를 해왔는데 그거는 거기 그 가족들의 호소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오히려 묵살하고 오히려 가해자들을 홍보해 왔으면서 이제 와서 이 피해자 가족분들이 또 대단한 게 뭐냐면은 그런 수모를 언론으로부터 받아오고 겪었음에도 지금 들어오는 취재 요청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 반사회 집단 신천지가 빨리 무너지고 거기 빠져있는 가족들이 우리 엄마가,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우리 아빠가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은 또 다른 문제도 있잖아요. 병에 걸리지는 않았을까. 이미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센터에 있는 합숙소, 센터 합숙하는 청년들이 또 병에 걸렸다, 감염이 됐다고. 그러고 있어요. 신천지에서 참 명단도 안 주고 뭐, 지금 오늘 또 들어온 얘기인데, 어제 오늘 들어온 얘기인데, 신천지에서 이제 제출한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 신뢰할 수 없는 명단이고 이재명 지사는 아예 신천지를 못 믿을 집단으로 인식을 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갔죠. 이것도 피해자 단체와 그 전평과 뭐 신천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결과라고 해요. 오거돈 부산시장도 이제 명단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자체 조사하고 제보 받고 그러고 있는데 문제가 또 뭐냐면 신천지에서 준 명단 중에 일부가 누락이 되면서 그러니까 전부 다 준 게 아니라는 건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이고 게다가 엉뚱한 명단을 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생들 중에 탈락자라 그래가지고 나 여기 더 그만할게요. 신천지인 거 알아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나간 사람들 그리고 탈퇴자들 명단까지 다 집어넣은 거예요. 다는 아니겠죠. 뭐 아무튼 집어넣어서 보니까 뭐 제보 들어온 거 보니까 7개월 전에 탈퇴한 사람한테도 보건당국에서 연락이 왔다. 뭐 이러고. 그리고 신천지에 완전히 빠지지도 않았던 그런 교육생 중에 그 신천지 용어로 탈락자들. 그런 사람도 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명단을, 그러니까 이거는 인력 낭비를 시키는 거잖아요. 방역 당국을 혼선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그 시간에 제대로 연락을 돌려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아쉬운 상황에서 엉뚱한 이름을 집어넣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아무튼간 언론에 이제 피해자 단체분들이 자료를 열심히 공유하는데 단체 맡고 있는 정책국장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뭐 공영방송에서는 기본 자료도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 입장에서는 다 아는 내용인데 그걸 이제 공영방송에다가 제출하게 보고 놀래는 거죠. 여기가 이런 곳이에요? 이러면서. 그리고 저조차도 신천지를 오랫동안 알아왔다는 저조차도 심지어 이제 저보다 더 오래 하신 그리고 신천지에서 이제 교육장까지 하다가 탈퇴하신 진짜 뭐 교관까지 하시던 분의 예측도 지금 을 뛰어넘는 그런 행각들을 저지르고 있죠, 신천지가. 그건 또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니, 말 나온 김에 얘기를 하자면은, 잠시만요. 네, 이건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짧게 좀 진행을 하고 제가 시간이 벌써 좀 1시간이 넘어서 벌써 이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언론에 있어서 아쉽고 유감을 표하는 마음은 이런 상황이에요. 다만 지금이라도 좀 신천지의 실태가 잘 드러나서 좀 사이비 종교에 대한 경각심이 좀 전 국민들에게 많이 일어나고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도 저긴 종교니까
건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그냥 국법으로 처리를 하시면 돼요. 불법을 저지른 개인이나 단체가 있으면 법대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가 무서워서 혹은 뭐가 뒤에 구린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거 노란딱지 각이죠. 네, 각인데 후원 좀 많이 해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광고도 많이 해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